네, 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제가 영상 중에 뭐를 올렸냐면 마루이 메탈 콜트 용 가더 메탈 세트에 대해서 그 조립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그거 보시고 아마 이제 혹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가더 제품 제가 장착하면서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시간이요.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싼 게 비지떡은 맞아요. 이걸 먼저 정리하자면 이래요. 가더 메탈 키트들은요, 또는 메탈 세트라든가 메탈 슬라이드 이런 것들은 재밌는 게 그 제품에서도 되고 안 되고 뭐 이 제품 편차가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이지만 제가 지금 트랩에 그 함정에 또 걸렸는데, 이게 이 가더 메탈 키트를 제가 처음 장착해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장사 뭐 한 4, 5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올해가 이제 18년째인가요? 17년째인가 그래요. 2003년부터 장사를 했으니까. 근데 그동안에 가더 키트를 안 해봤겠습니까? 심지어 몇 개월 전에도 팔아봤는데, 신기한 거는 요번 키트는 발사가 안 돼요. 정말 웃기죠. 근데 이러다가 또 안 되다가 안 팔다가 또 다른 키트, 가더에서 나오는 그 키트를 다시 또 받으면 또 어떤 때 됩니다. 그래서 요번 키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초기에 분명히 장착하고 나서 발송할 때 당연히 제가 발사 테스트까지 합니다. 구매하신 소비자분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영상도 확인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받으셔서 잘 쏘셨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급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물론 그 전에 이제 탄창이 빠지는 문제도 있었죠. 탄창이 빠지는 문제는 그 소비자분의 이제 일부 실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멈치도 이 가더 전용을 써야 돼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이 멈치를 써야지만 또 사이즈가 맞아요. 희한한 제품인데 키트 가격은 정말 싸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이래저래 다 합쳐서 40만 원대? 상압으로 40만 원이면 굉장히 싼 거예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산 키트면 40만 원, 40만 원대 이런 키트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키트보다는 훨씬 싼데, 요번에 발생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쏘다 보니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급탄이 안 되는데, 급탄이 왜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입고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초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스프링이 보일 정도로 뜹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전의 키트에서는 격발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걸 알고 팔면 제가 나쁜 사람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빛이 통과될 정도로 붕 뜨죠. 앞쪽 부분이 뜹니다. 이 부분이 떠서 저도 좀 우려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가더 키트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상하부 키트로 이렇게 해서 아구가 딱 맞지 않아서 그럴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발사 테스트하니까 정상적으로 격발되니까 보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발사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입고를 받았더니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게, 이게 이 앞부분이 뜨는 문제 때문에 급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탄이 안 되는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그걸 해결하려면 로딩 노즐을 만들어야 되는데, 로딩 노즐을 현실적으로 그럼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깎으려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설계비하고 이런 기초적인 비용만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일단 회수하고요, 제가 대안으로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테스트는 이미 다 끝났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는 끝났고, 발사가 되도록 테스트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좀 해결을 하고 계속 제가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된 김에 저가형 키트, 가더 키트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요. 또 한 가지, 급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급탄되는 과정, 가스 권총에서는 급탄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키트를 분해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발사가 됐다 안 됐다 합니다. 물론 이거 지금 이런 작업하기 이전에 가더에 로딩 노즐 키트를 갖다가 껴서 테스트까지 했습니다. 그 영상은 찍지는 않았지만요, 가더 로딩 노즐을 보면 탄을 공급하는 로딩 노즐의 부위 부분이 좀 더 두껍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 마루이 거보다는 좀 더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이 키트가 세밀하게 이렇게 딱 아구가 맞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딱 일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짝 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탄을 제대로 못 밀어주는, 이 탄창에 탄을 제대로 못 밀어주는 현상이 나타날 걸 유추를 해서 얘네들이 좀 더 두껍게 만듭니다. 가더는. 그 가더의 로딩 노즐 끝부분의 두꺼운 부분을 보면 아, 이 키트가 뜰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애당초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로딩 노즐을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키트를 넣고도 해봤는데, 로딩 노즐을 넣고 해봤는데 그래도 초기에 발사되다가 결국은 또 못 밀어줍니다. 보면 리콜 스프링도 가더 걸로 다 바꾼 거죠. 저번에 보셨던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고요. 분해를 다시 해서 탄을 미는 부위는요, 로딩 노즐에서 이 부분입니다. 요 부위, 요 막대기 같이 생긴 부위 있죠. 요걸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봤을 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탄을 미는 거고요. 요 두께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두께인데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여기 가스가 나오는 토출구고요. 요 밑에 요만큼 두께로 요걸로 탄을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앞부분이 이렇게 떠버리면요, 보세요. 앞부분이 이렇게 떠버리면 탄을 밀 때 탄이 제대로 밀리질 않아요. 왜냐면 밑에 탄을 미는 부분이 위로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에 로딩 노즐에 이 탄을 미는 부분이 뜬 게 아니라 슬라이드가 앞쪽 부분이 살짝 뜨기 때문에 전체도 뜨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급탄하는 원리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탄을 우리가 그 탄창을 먼저 밀어놓고요. 탄창을 밀어놓고 그러면 이제 탄창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들어가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탄이 이렇게 올라와 있을 거고, 요걸 여기서 요 탄을 밀어주면 탄이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총하고 나갔죠? 그러면 요 챔버 안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겁니다. 호법 챔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상태로 있다가 발사하면 빵 하고 나가겠죠. 그래서 챔버 부위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돼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통 밀어서 빠지면 그게 이렇게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 쏘면 위에 호법 돌기 쪽하고 마찰이 걸리면서 탄이 회전을 하는 거죠. 백스핀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탄이 뜨는 거고, 그건 이제 둘째 문제고요. 중요한 건 탄을 그럼 어떻게 빼내냐? 그 탄을 빼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지금 손톱으로 가리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탄창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로딩 노즐의 밑부분이 지나가면서, 이게 보일까 모르겠네. 이렇게 탄을 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렇게 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흔치는 않지만 이 로딩 노즐의 이 끝부분, 요 부분이 부러진 분도 계세요. 그러면 탄이 공급이 안 되겠죠. 빠지질 않으니까요. 탄창에서 탄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테스트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파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플라스틱으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를 요렇게 밑에다가 붙여가지고요. 여기 지금 사이즈가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거라서. 딱 맞을 겁니다.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었고요. 네, 요렇게. 보이시나요? 요렇게 고정대로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게 그만큼 살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 정도 두께였는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살이 되니까 이렇게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탄을 더 앞부분이 이렇게 떠서 기울더라도 탄을 더 명확하게 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순간접착제 같은 거는 고정이 안 돼요, 애당초. 현실적으로 그렇다 해서 이 로딩 노즐을 더 두꺼운 걸 만들 수도 없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테스트한 거고요. 이 부속을 제가 따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요거를 오늘 에폭시, 지금 본드 중에서 제일 강한 건 에폭시 본드거든요. 그래서 에폭시 본드는 특성이 처음에는 그냥 물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 놔도요, 접착이 안 됩니다. 전혀. 그냥 막 움직여요. 아이씨, 본드 왜 이래 이러는데, 에폭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RC 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저도 RC 비행기를 판매했었고 RC 샵도 했었어요. 그래서 RC 만들 때 보면, RC 비행기 만들 때 보면 이제 에폭시를 많이 쓰잖아요. 에폭시를 이용하면 사실 엔진 마운트를 고정시킬 만큼, 또는 엔진을 고정시킬 만큼 튼튼해집니다, 이게. 근데 시간이 24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에폭시를 이용해서 얘를 접착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일 다시 완성되고 나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폭시는 사실 한번 굳으면 24시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망치로 깨기 전에는 잘 안 떨어질 정도로.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키트 이제 조립한 결과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이 키트를 구매하실 때 유의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스토퍼 부분도 이 별도 파트고 나사 하나도 가덕 걸로 이제 다 장착한 거거든요. 이 가덕 키트가 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거 뭐 리어 사이트 따로 뭐 여기 노치 따로 뭐 그 멈치 따로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생각보다 싸진 않고요. 그렇다 해서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싸니까 싼 만큼 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급탄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키트가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습니다. 리어 스테커의 V10 메탈 슬라이드하고 자꾸 그 V10 메탈 세트, 상하부 세트죠. 그 세트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제가 그 리어 스텍 V10 메탈 세트에서 말씀드린 게 이 탄창 빠진 문제 있죠. 이 보시면 얘도 얘 같은 경우는 탄창이 잘 빠져요. 대신 보시면 이렇게 건동건동 됩니다. 건동건동 돼서 굉장히 많이 유격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보시면 높이도 틀리죠.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탄밀대 부분이 조금이라도 편차가 생겨버리면 급탄이 불량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탄창이 잘 빠지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요즘 리얼스테커 V10 메탈 세트를 장착하다 보면 탄창이 안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그게 초기에는 V10의 탄창, 그러니까 초기 제품의 V10의 말이 V10 순정 제품의 그 탄창의 사이즈하고요, 탄창의 두께 사이즈하고 지금 그거 초기 사이즈 그 뒤에 거에 나오는 탄창의 사이즈가 좀 달라요. 잘 안 빠집니다. 뻑뻑해진 거죠. 그러니까 리얼스텍에서 V10을 설계할 때는 두께가 처음 거 나오는 그 탄창의 두께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아주 타이트하게 이제 빠지고 넣고 했던 건데, 이번에 그 뒤에 나온 재생산된 제품 같은 경우에 두꺼워지면서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잘. 그 리얼스텍의 V10 같은 경우 장착했을 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탄창이 잘 안 빠지는 문제는 차라리 안 빠지는 게 낫다. 잘 빠지면 아까 보신 것처럼 급탄 불량의 문제도 생기고요. 탄창이 너무 쉽게 툭 떨어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얘도 탄창이 툭 빠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리얼스텍이 아니라 가덕 거 메탈 세트, 콜트형 메탈 세트 올려놓은데 보면 지금 상세 설명에 제가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발사하는 것보다는 그냥 혼자서 공총으로 쏘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그 뭐랄까 수집용 이런 쪽으로만 구매하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세 설명에 적어놨어요. 왜냐면 급탄을 했을 때 급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가덕 메탈 세트 장착했는데 잘 돼. 근데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얘기도 맞고 제 얘기도 맞습니다. 저는 1년에도 여러 개의 이런 메탈 세트를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자주 생겨요, 생각보다. 근데 그분은 마침 그렇지 않은 걸 장착하신 거예요. 저도 요거 전에 장착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급탄 불량 문제도 없었고. 그래서 이 가덕 키트라는 건 그냥 예를 들면 가덕 키트가 리얼스텍의 어떤 메탈 세트라든가 메탈 슬라이드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정가형일 뿐이에요. 근데 이 가격에 그냥 메탈 느낌을 즐길 수 있다, 이 정도. 그래서 급탄 불량도 나올 수 있고 오류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그 어떤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가덕의 메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꽉 껴서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 번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아웃바레까지 다 긁혀서 받아보시는 분이 이거 헝겊 보낸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내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움직이면 되겠죠. 근데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그분이 더 고생하세요. 차라리 제가 줄질하면서 직접 작동시키면서 하는 게 낫겠죠. 절대 싼 거에서 좋은 거는 없어요, 거의. 진짜 없어요. 100%라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뭐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수는 나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가격대에는 맞는 거예요. 그 가격대는 맞아요. 30몇만 원대, 40만 원대에 메탈 콜트를 메탈 풀세트로 가질 수 있다? 좋죠. 물론 총값은 별도지만 좋은 거예요. 하지만 발사하거나 뭐 그로 인해서 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으실 분이라면 이런 키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리얼스텍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이러셔야죠. 좀 고급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어쨌든 일단 얘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소독을 좀 해야 돼요. 소독이 아니라 그 오일하고 찌꺼기들을 좀 제거해야 되니까 찌꺼기를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알코올을 묻혀서 우선 기름때를 좀 닦아내도록 할게요. 여기도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오일 때가 묻었었겠죠. 닦아주고, 여기도 제가 이제 손으로 만졌으니까 기름때하고 오일이 묻었을 거니까 알코올로
유분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하고. 이 에폭시는 튼튼하긴 한데요. 그렇다 해서 100%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한 번만 더 보고, 장착하기 전에 방향을 한번 보고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에폭시는 일단 요걸 반시계 방향에 돌려요. 이게 제품에 따라 틀립니다. 그리고 같은 양을 짜주면 되죠. 이게 에폭시 사용법을 설명하는 거 같네,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편편한 면에다가 똑같은 양만큼 짜주시면 돼요. 혹시 쓰실 분이 있으면 이렇게 쓰시란 말씀이에요. 아이고, 너무 많이 따랐다. 일단 깨끗이 닦아내고요. 나머지는 이 두 개가 서로 섞이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막대기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 두 개를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 회사마다 좀 틀린데요. 이 회사 거는 파란 색깔이 없어질 때까지 섞어주라고 하고 있고요. 주의하실 건 이거 섞으면 열이 발생돼요. 여기서 뜨거운 열이 발생돼서요. 일단 잘 섞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많이 떨구지 마세요. 많이 이렇게 섞지 마세요. 일단 파란 색깔이 다 사라졌고요. 이 만약에 경화제가 너무 많거나 또는 레진이 되는, 그러니까 주성분이 되는 성분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주성분이 너무 많으면 잘 굳질 않고요. 경화제가 너무 많으면 빨리 굳어버려요. 초기에는 그냥 이렇게 묽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형을 만들기가 좋아요. 이거 자체로도 모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모양 자체를.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발라주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뭉쳐서 발라주고요. 제 목적은 이걸 발라서 붙인 다음에 겉을 한 번 더 감싸는 게 목적이에요. 접착제를 한쪽에만 바르면 경화가 접합이 잘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바르도록 하고요. 초기에는 굳질 않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죠. 겉에는 좀 살짝 떠내겠습니다. 너무 두꺼워지면 이게 또 나중에 이 작동 불량의 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넉넉하게 바르고요. 그 다음에 후가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줄로 살살 후가공을 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더 바르도록 할게요. 접합되는 부위에 조금 더 넉넉하게 발라서. 얘가 두껍게 된다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두꺼워지면 이제 슬라이드가 안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야 돼. 적당히.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적당히가 제일 힘들죠. 적당히, 이것만큼 힘든 말이 어디 있어요. 부속이 정확하게 위치에 왔는가 확인하고요.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이 앞부분이 계속 충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옆부분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경화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이게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안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뭐 접착력이 필요한 데다 얘를 붙여서 할 수는 없고요. 위치를 좀 보도록 하죠. 네, 이제 완벽하게 굳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감싼 것 같고요. 아이씨, 에폭시 버렸다. 아까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놓을게요. 혹시 실패하면 이 모양을 잘라서 다시 이걸로 이용해서 접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보강 작업 했고, 후에 이제 이게 돌덩이처럼 딱딱해지거든요, 얘가. 그러면 그걸 이제 줄로 갈아가지고요.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믹스앤픽스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해요. 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실패하면 또 골치 아픈데요. 어쨌든 보강 작업 다 끝냈고, 이제 마무리는 내일 24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좀 24시간은 완전히 경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틀이 지났고요. 그러니까 원래 하루 정도 24시간이면 되는데 이틀을 일부러 굳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이에 그 여분으로 많이 묻혀놨던 거 있죠? 얘네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예. 지금 현재 이쑤시개도 굳어버렸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제가 이유가 있어서 사실 조금 과도하게 뿌린 거긴 한데, 보시면 예. 망치로 쳐도 안 부러집니다. 보이시죠? 예. 안 부서져요. 되게 단단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단해진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물질이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 보면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네.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에폭시로 고정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거를 후가공해서, 너무 크면 또 안 들어가거든요. 챔버에 또 영향을 주니까 좌측 우측을 좀 이제 갈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형을 만든 다음에 갈아내면 되는데, 제가 안에다가 플라스틱 소재를 넣은 이유는
걔가 좀 더 힘을 받는데 그 뼈대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인간의 뼈대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의 그 뭐랄까요, 철근? 네,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플라스틱 재질을 넣고 에폭시를 바른 거고요. 에폭시만 넣고선도 사실 주영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건데 아무래도 힘이 더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좀 과학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나름. 물론 그게 성공할지 말지는 이제 봐야지 알 수 있죠. 네. 참 말 많죠. 근데 지금 얘가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잘 갈리지도 않아요. 잘못 가면 로딩 노즐 쪽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갈아주시고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가더 콜트 메탈 키트에서 현재 이 급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 슬라이드 편차가 줄어든다면, 네, 그렇다면 굳이 이런 귀찮은 작업을 안 해도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님한테 다시 회수해서요. 이건 제가 지금 실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험용으로 계속 맞추고 있는데, 요거 성공하면 뭐 다음번에 문제가 있어도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판매했을 때 급탄이 잘 됩니다 이렇게 확신해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아까 저기 상세 설명에 제가 적어 놓은 대로 이 제품 가더 이 콜트 메탈 키트 같은 경우는 뭐 모양, 아니 각인 이런 거 떠나서요, 이런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급탄이 안 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공지하고, 예,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 참조하시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급탄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세 설명에 보면, 어떤 때 보면 분명히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소리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럼 뭐 제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제품 상세 설명에 적는 방법 외에는 이렇게만 먼저 해보고, 우선 가조립을 해서 실제로 이제 급탄에 문제가 없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지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 그 수리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수리를 받기가 겁나요. 잘못 수리하면 진짜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것만 잡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면 그거 수리만 하면 그거 수리 하나만 하면 끝이면 좋은데, 제가 다른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일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네, 닫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챔버를 좀 더 갈아줘야 돼요. 챔버가 아니라 이 노즐 부분을 좀 더 갈아줘야 돼요. 자, 이 상태로 그냥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공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드라멜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줄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공구를 갖고 왔고요. 그냥 수작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공구를 이용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작업할 때 왜 장갑을 안 끼냐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기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런 드릴링 작업이라든가 커팅기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게 되면 잘못하면 장갑이 말려 들어갑니다. 장갑이 말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저도 그래서 몇 번을 다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작업할 때는 일부러 장갑을 안 낍니다. 그래서 그 점 보실 때 참조하시고요. 일부러 안 끼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려 들어가서 손가락 다쳤거든요. 네, 이렇게 손으로 갈기 힘들 만큼 이렇게 단단해집니다. 챔버를 끼워서 한번 맞춰봐야 돼요. 문제가 없는지. 됐습니다. 잘 된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가조립을 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방법이거든요. 이거 다음에 방법은 없어요. 네. 로딩 노즐을 만드는 방법인데, 그건 앞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라, 네, 그건 손해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버티는 게 제일 좋고, 얘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충격에는 깨지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는 거. 이 가더 키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가격이 싸잖아요. 그리고 얘가 까지면 뭐 실물감은 괜찮아요.
그 가격대 정도의 상하부 풀세트면서 까진 모양이 굉장히 또 이뻐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런 이 불편함, 그러니까 뭔가 좀 항상 만듦새가 부족한 듯한 이런 기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만 좀 없으면 그냥 그럭저럭 팔겠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앞으로 가는 것도 정상적으로 가고요. 챔버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조금 덜 가나? 조금 덜 가네. 이러면 문제가 되죠. 앞에 걸린다는 얘기니까 앞부분을 조금 더 깎아야 되겠네요. 앞부분이 너무 돌출돼서 이 챔버에 자꾸 닿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깎아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요거 원래 위치 사이즈 정도까지 조금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커트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밤에 퇴근할 때 핸드폰 꺼놓습니다. 그리고 켜놨다 하더라도, 제가 모르고 켜놨다 하더라도 사실상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밤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에도 앞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새벽에도 막 전화해서 계속 도촉하고 뭐 입금 확인 해달라 그러고, 새벽에 입금 확인은 어떡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그건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업시간은 10시부터거든요.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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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마무리는 실패. 드라멜까지 써서 다 했는데 결국은 여기 접착력이 이 부분이 또 떨어지네요. 이질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틀 동안 작업했는데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패. 결국은 이게 붙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충격받다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냥 모양으로 밖에 쓸 수 없다, 이런 결론이네요. 이게 정말 며칠을 계속 고민했던 건데, 에폭시도 새로 사고, 결국은 노즐의 문제네요.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충격 때문에 결국 떨어져 버렸습니다. 얘는 발사하는 것보다는 이제 쏘면서 재현하는 정도. 급탄이 조금 불량해요. 그래서 조금이 아니라 됐다 안 됐다 그래요. 그리고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결론 이상하죠? 분명히 결론이 잘 갈 것 같았죠? 좋은 결론에서 이렇게 성공할 것 같았죠? 실패. 진짜 웃음도 안 나온다. 이틀 동안 이러고 있었으니. 이틀이 아니죠. 사실 앞에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더 키트는 그냥 이 정도가 끝입니다. 뭐 사실 까지는 느낌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이 쏘는 성능에 있어서는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키트 구매하실 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면 이제 가끔 보면 저한테 살라고 계속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이거는 사장님한테 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왜요? 그러면 사장님이 다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장 났을 때. 근데 제가 이거 못 고쳐줘요.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고쳐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돼요. 다시 또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안에 그 플라스틱 파트를 빼버리고요. 아예 떼버리고 그 다음에 에폭시로만 고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틀의 시간이 또 지났고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진짜 근데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냥 임시 웅변으로 쓸 수 있을 정도만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드라멜로 좀 호가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분해한 다음에 가공해야 되겠네요. 평면을 가공하려면 자꾸 걸려서 얘를 좀 빼야 되겠어요. 자, 이제 노즐만 빼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요번엔 된 것 같은데. 예. 뭐 쉽게 떨어질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보니까. 밀어놓고 제대로 탄을 미는가만 보면 되거든요. 뭐 로딩 스프링은 지금 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잠깐만 고정해서 제대로 맞는가만 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띄우고 탄창 넣고 잘 빠지고요. 앞에 살짝 들고선도 한번 당겨 봐야죠. 살짝 들고선 당겨도 여기 이렇게 들어서 공간이 여기가 공간이 뜨도록 한 상태에서 밀어도 빠집니다. 이제 챔버하고 간섭이 있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진조립하기 전에 먼저 챔버하고 물려볼까요? 네, 여기도 틈이 없어요. 딱 잡혀요. 좋아. 이번에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네. 튼튼할 거고요. 이거는 안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 접착면이 넓어졌기 때문에 별도 파트를 쓰면 이제 걔가 접착력이 없다 보니까 또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은데요. 뭐 소모성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뭐 아주 오래는 못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오래 쓸 수 있으면 뭐 다시 소모품으로 또 만들면 되니까요. 네. 간섭도 없고요. 좋네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쏴봐야지 알 것 같은데. 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발사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잘 나가야 될 텐데. 앞으로 잘 가고요. 조리 가는 문제가 있네. No, God, please, no! 안돼. No! 예, 결국은 또 빠졌습니다. 또 부러졌어요. 보시다시피 또 부러졌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네요. 참, 일주일째 이러고 있네요. 정말. 예, 껍데기 벗겨지지 싹 벗겨졌는데, 이걸 전체를 좀 둘러싸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반동이 너무 세요. 반동이 너무 세서 그 충격 때문에, 때릴 때 충격이 너무 세요. 비비탄을 때릴 때. 근데 부속이 없는데 그냥 발사가 됐네. 왜 이래? 또 되네요. 얘가 없는데 또 돼요. 나 뭐 한 거야 일주일 동안? 급탄 분량이 좀 있겠네요. 됐다 안 됐다 하겠네요. 자,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그 장치도 없고요. 그 장치는 여기 지금 빠졌고요. 예, 빠졌고 동일하게 여기 빠졌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시 또 탄창에서 한번 쏴보겠습니다. 되면 좋죠 뭐. No, God,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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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급탄이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또 이러네요. 네. 네, 이렇습니다. 이거 뭐 사실 슬라이드를 원래 걸로 바꾸거나 원래 걸로 바꿔서만 되려는데 모르겠다. 하부 프레임에 유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원래 상태로 돌리면, 그냥 상하부를 원래 상태로 돌리면 발사는 되죠. 네, 문제는 없는데 이 상태로는 네, 안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또 안 된다네요. 미치겠다. 진짜 어렵네요.
지금 안 된다고 마무리할까 그러다가 다시 또 다음 날인데요. 지금 로딩 노즐을 바꿨습니다. 요게 마르이 거고요. 요게 이제 KJ 건데 요 밑부분, 그러니까 탄을 공급하는 부위 그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사진으로 따로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요 빨간 색깔의 KJ 웍스의 그 콜트의 로딩 노즐이거든요. 그 신형 빨간 색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교체해 봤습니다. 부속을 테스트 한번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 로딩 노즐로 바꿨고요. 아예 바꿨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걸렸고, 가스가 없고요. 잠깐만요. 자, 가스를 다시 채웠고요. 중간에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거 왜 그런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급탄하는데 문제가 없고, 이 로딩 노즐이 지금 아마 뻑뻑할 거예요. 네, 후퇴고도까지 됩니다. 아씨, 해결할 방법이 따로 있네. KJ 웍스의 파트를 별도로 사용하면 되네요. KJ 웍스의 로딩 노즐을 사용하면, 그 밑에 탄 밀 때 부분, 그러니까 탄을 밀어주는 로딩 노즐의 부위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되네요. 이게 참,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테스트 해볼게요. 자, 로딩 노즐이 좀 뻑뻑해서 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건 이제 새거가 아니라 교체하고 나서 이제 너무 뻑뻑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오일을 잠깐 발라주고, 중간에 압력 때문에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탄이 한 2발 정도 중간중간에 이제 걸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해결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발사 정확하게 되고 후퇴 고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마 KJ 제품의 로딩 노즐의 그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파워가 높을 때만 정상 작동이 되고 낮을 때는 아마 좀 뒤로 덜 밀리는 경향이 생길 거예요. 이거 정확한 거는 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KJ 로딩 노즐 쓰고 정상적으로 발사가 됩니다. 계속 테스트는 앞으로 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아예 해결을 못한 건 아니고 해결은 찾았네요. 그 뒤에 이제 좀 자질구레한 부분은 따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안 될지 몰라요. 얘네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다 보면 계속 수리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최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해결책을 찾았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션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